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 도사의 유학 이야기 65번째 65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제는 샌더스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당연히 다른 이제 대선 후보들도 나와서 얘기했는데 두 사람이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페이스북상에서는 샌더스가 잘했다, 또 어떤 쪽에서는 힐러리가 이겼다, 이런 얘기가 했지 않았습니까? 또 리퍼블리칸 반대로 우리 공화당 쪽에 도널드 입주댕이가 이 사나운 새끼예요. 이 새끼는 부동산업자. 이 도널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버드 학생에게, 야 씨발, 우리가 지금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데 한국에다가, 너 투자하는데 얼마인 줄 알아? 그거에 비하면 니들이 돈을 내는 게 피넛이야. 피넛. 땅콩이다. 작다 이죠. 미국에서는 보통 작은 걸 갖다가 땅콩이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피넛. 우리 찰리 브라운, 스누피 그 만화도 피넛이잖아요. 그 작은 아이들, 조그만 아기들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성적인 말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도널드 트럼프가 그 말했죠. 프랙션이다. 프랙션. 부분이다. 아주 일부다. 조금이다. 조각이다. 우린 존나 낸다. 너희들은 프랙션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럴 때 이제 한국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야, 그래? 씨발, 양키 고홈. 이렇게 말을 보통 표현하죠. 양키들은 집으로 가라. 양키 고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데모할 때 가끔가다 쓰죠. 지금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쓰죠. 근데 이 양키 고홈이란 말이요, 사실 우리가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야,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미국의 뉴욕 양키스 아시죠? 뉴욕 양키스. 뉴욕이 어디 있습니까? 뉴 잉글랜드 지역. 이제 독립한 지역이죠. 처음에 전쟁하고 우리 미국 내에서 내전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죠. 남북 전쟁이 있었죠. 남북 전쟁, 북남 전쟁 이렇게 안 하고 남북 전쟁 안 해요. 아, 그러네. 우리나라는 이제 남쪽이기 때문에 남북 전쟁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하여튼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통일도 하고 또 노예제도도 없애고, 그게 이제 링컨에 의해서, 그래서 남북 전쟁 했을 때 북쪽이 이겼죠. 그러니까 남쪽은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하여튼 저 인종 차별주의자들, 또는 그러니까 아주 극보수주의자들, 보수라 표현하기는 그렇네요. 수국 꼴통이라, 그런 애들이 남쪽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지들 멋대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링컨이라는 애가, 야, 그러지 말고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라. 딱 그러니까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보통 남쪽 애들이, 남쪽이 대체로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란 말이 우리나라 보수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실 보수적이면서 인종차별주의자이고 또 흑인들을 미워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뉴욕이라든가 저 보스턴, 메인 이쪽 북쪽에서 온 사람들, 북동쪽이죠. 특히 북동쪽. 이제 캘리포니아 나중에 이제 발전됐지만은 이런 쪽에 온 사람들에게 양키 고 홈 이런 말이 있어요. 양키 고 홈. 양키 새끼들아, 니들 집으로 가라. 그래서 양키란 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미국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진보주의자들 있죠. 진보주의자들을 양키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농담으로 그냥 야, 양키 고홈, 좀 약간 좀 진보주의적인 말을 할 경우에 양키 고홈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외국 사람이 무조건 미국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도 미국 사람에게 양키 고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잘 안 쓰죠, 사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양키 고홈 했고요. 다른 거 하나 할게요. 집으로 갈 때, 하나 넘어갈게. 집으로 갈 때 우리 go home, come home. 너무나 당연한 거 있죠? 너무나 당연한 거는 이제 정관사라든가, 정관사, 그 다음에 부정관사?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여튼 on이나 the, 아니면 the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너무나 당연한 거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생략하는 거죠. 우리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서 뭐 합니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서 무슨 일을 한다. 내가 특별한 볼 일이 있다. 학교에. 어떤 학교에. 그러면 go to a school, go to the school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뭐 합니까? 공부하잖아요. 뭐 공부하겠죠.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려나? 이제부터는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go to school 이렇게 표현하죠. go to school. 정관사를 안 붙여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관사를 안 붙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이 school이라는 게 to school이 이게 어떻게 보면 동사? 보세요. 동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school이 이제 공부하다라는 뜻이잖아. 학교에서. 그러면 공부하다 아니면 가르치다. go to school. school을 하다. 학교에서 하는 일을 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꼭 굳이 그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간다, to school 하러. 간다, 학교에 공부하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chool이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될 수 있지만 일단은 너무나 당연한 거는 정관사 어나 더가 안 붙는다. 아니, 정관사나 부정관사가 안 붙는다. 그리고 집은 어떠냐, 집. 집 같은 경우는 가다 오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뭐 돌아오다, return. 뭐 돌아오다죠. 그 다음에 여행 가다, 집으로 여행 가다. 뭐 어떤 친구가 대도시에서 일을 하는데 집으로 여행 갈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to도 안 붙여요. to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거죠. to가 어떤 쪽으로. 그리고 이제 뭐 go to eat 하면은 난 가서 먹을 거야. I go to eat. 나는 지금부터 가서 먹을 거야. 우리나라 말로는 좀 그런데 하여튼 있잖아요. 동사 사이에 to가. 그럼 나는 그 동사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동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to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이라는 거는 방향이 필요 없는 거야. 집을 찾아가는데 방향 이쪽 방향이야 저쪽 방향이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지. 집은. 그래서 집을 표현할 때는 to home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홈 자체는 그냥 홈이에요. 완전히 to home 이걸 안 합니다. 그래서 I go home 이렇게 되죠. 나는 집에 간다. I go home. 그 다음에 I come home. 난 집에 온다. I come home. come도 집에 간다 이런 뜻도 되죠. I come home. 그리고 또 I return home. 집으로 돌아오다. I travel home. 뭔가 좀 약간 좀 쓸쓸하죠. 집으로 여행을 간다. 제가 그랬잖아요. 도시에서 일하는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집으로 여행을 갈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시골이 나의 집이야. 서울에 이제 만약 일을 하러 왔어요. 아니면 학생이 공부하러 왔어요. 지방으로 내려가. 아니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서울에 있는 집이 있어. 집으로 가는 거야. 방학 때라든가 휴가 때. 그때 뭔가 내 집은 집인데 너무 떨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집은 집이죠. 뭐 그럴 때 travel home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순 없죠. 그러나 travel to가 아니라 go into 뭐 아니라 그냥 home입니다. 양키 go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주제는 이제 교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제가 경험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 랭귀지도 좀 했었고요, 그렇죠? 영어 연수. 그런데 신기한 게 한 번도 교수가 늦게 왔다든가 한 번도 교수가 빨리 끝내고 나갔다든가 한 번도 교수가 무슨 이유 때문에 갑자기 휴강을 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딱 한 번 휴강이 있었어요. 제 기억 딱 한 번. 그때 수업은 했었어요. 수업은 했는데 그 교수가 그 학교에 무슨 뭐 미팅이 있어서 갔는데 자기 개인적인 이유로는 못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업은 했었어요. 아이들끼리. 가만히 생각하면 교수들은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그럼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 그 시간에
그런데 교수들은 완전히 자신들의 그 교직을 갖다가 천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봉사, 하늘이 내려주신 뭐 천직이라 생각하는지 몰라도 한 번도 제 경험상으로는 한 번도 교수가 휴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늦게 온 적도 없어요. 빨리 나간 적도 없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교수를 하는 사람을 둔 부인이라든가 남편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저 사람 미국에서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않고 쉬지 않고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집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여보 남편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해서 나 집에 좀 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 스스로 배우자가 일을 할 때 스스로 뭘 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 나는. 이게 완전 프로다. 이건 프로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제 기억으로 수업 시간에 미국 대학교에서 단체로 200명, 300명 들어가는 수업 기초 교양 과목 중에서 과학 같은 경우 그런 거 빼놓고는 그런 거 아시죠? 제일 밑에 층이 이제 극장처럼 뒤로 갈수록 자리가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동그랗게 된 꼭 그 오페라 하우스 같은 그런 그 교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실 좀 특이하죠. 저는 사실 그런 교실을 극장 외에는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데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신기해. 아무래도 야 미국 새끼들 스케일이 대단한데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니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한데 그런 데 있을 때는 아이들이 누가 안 오는지 누가 오는지 그걸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학생이 그렇게 많을 때는 출석 체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출석 체크를 안 하니까 어떤 아이가 수업에 들어가서 뭐 받아쓰고 녹음하고 해가지고 이제 안 온 친구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 수가 뭐 15명 한 반에 이 정도니까 그리고 좀 많으면 역사 수업 기초 역사 많은 경우 한 진짜 70명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심지어 학생들도 미국에서는 신기하게 다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수업을 빼먹는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교수에게 직접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무슨 이유로 안 온다, 뭐 이런.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이제 제가 못 갈 경우에 교수에게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같은 경우 있으면 미리, 그 다음 주에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 그럼 미리 제가 정보를 듣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적은 있어도 그냥 안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온 학생들, 그냥 뭐 술 먹고 아니면 놀러 가가지고 안 온 학생들, 그런 학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늦게 온 학생도 있었어요. 늦게 들어온다든가.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수업 시간에 이제 먹을 거 먹는 거, 식사하는 경우, 뭐 교수도 먹고 음료수 마시고, 그리고 또 발을 갖다가 책상 위까지 올리는 건 좀 가끔가다 있긴 있어요. 근데 발을 앞에 있는 의자에다가 얹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의자에 앉지 않습니까? 그럼 내 다리를 내 허리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는 거. 그렇게 다리를 뻗고 있는 애들은 있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요. 모자 쓰고 있고 당연히 모자 쓰고 있는 건 뭐 또 하고 좀 특이하죠. 그런데 공부를 너무 좀 예의 없게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교수들도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책임감이 완전 강하다. 교수가 완전 책임감이 강하고 학생들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완전 책임을 진다. 거의 용서가 없는 것 같은 느낌. 한번 일이 터지면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A만큼 했다 그러면 A 받고 B만큼 했다 B를 받고 C만큼 했다 C를 받지. 뭐 C를 뭐 정으로 뭘 좀 더 주고 뭐 그런 거 없더라 이거지 한마디로. 아니 쟤는 좀 못 사니까 좀 더 주자 이런 것도 없고. 쟤는 누구 집 아들이니까 좀 더 주자 그런 것도 없고요. 예.
이제 교수들이요, 미국의 교수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수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을 얘기해 보면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어떤 거는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근데 자기의 영역 있잖아요. 영역은 확실하게 전문가더라고 보니까. 확실하게 대단하고 그 대단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더라고. 형성하고 인맥을 유지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인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확실하게 좋아하는 그 어떤 공부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학교에서 그걸 터치를 안 해요. 너 이런 것만 하지 말아라. 이런 책 읽지 말아라. 어? 이런 책은 빨갱이 책이다. 이런 걸 하지 마. 국정교과서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교수인데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 그 개인적인 문제지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자른다든가 압박을 주지는 않아요. 당연히 수업 시간에 공부를 못 가르친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사상이 좋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업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잘라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 하죠. 재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뭐 5년짜리 계약, 5년 후에 재계약, 뭐 3년짜리 재계약, 강사 같으면 1년짜리 재계약 이런 계약이 있어요. 근데 계약이 끝날 때쯤 돼서 학교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아, 재계약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재계약한다는 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번에도 그랬지만은 회사 막 자르고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근데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재계약을 안 해. 학교에서 연락이 안 와. 그럼 교수는 그냥 순간적으로 아, 나를 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재계약을 안 해. 근데 이제 학교에서 던지시 재계약 한번 하지? 이렇게 말할 경우에는 그 재계약이 그냥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퍼포먼스, 실적,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 교수를 갖다 리뷰하는 게 있어요. 이제 항상 시메스터 끝나면은 모든 수업이 다 리뷰를 하는 건 아닌데 리뷰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학교에서 불만이 좀 많이 터져나오는 수업, 예, 불만이 많이 터져나오는 수업, 그리고 또 교수를 좀 의심할 경우에 아, 이 교수는 논문을 좀 안 쓴다 이럴 경우에 학교에서 리뷰를 하죠. 학생들에게. 그럼 리뷰를 하면 학생들이 그 리뷰를 쓴 다음에 편지 봉투에 넣고 그 붙여요. 그러면 이 교수는 그걸 못 열어봐. 그걸 갖다가 그대로 교수가 학교에다 내는 거죠. 그럼 학교에서 그걸 보고 이건 이제 뭐 여러 사람들 학생들 보고 통계를 내서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사실 통계 보면은 장난을 썼는지 그걸 보고 이제 교수를 채점하는 거죠. 그러면 교수를 그 자리에서 자르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성추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자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년 계약할 때 아니면 다음 계약할 때 연봉이 팍 떨어져 버리죠. 연봉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연봉을 갖다가 조정하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1년 연봉.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은 연봉을 항상 조정하거든요.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1년이 되면 항상 아, 올해 연봉은 이제 월급은 뭐 5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는 이 정도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제 사인을 하죠. 그건 계약하고 약간 다른 거지만은. 그러니까 결론은 교수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월급이 오른다든가 아니면은 보너스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그 학과에 투자가 적어진다 이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그러니까 각 학과가 결론은 회사라 보시면 돼요. 회사였는데 투자자가 없다. 그럼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그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들은 끊임없이 그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실적을 쌓아서 다음에 계약할 때도 유리한 조건에서 또는 투자자들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먼저 공부를 안 한다. 그러니까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 그러니까 먼저 열심히 이제 뭐 존나 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을 갖다가 뭐 5억을 투자하든지 6억을 내든 10억을 내든지 뭐 씨발 운이 좋아서 선배가 빈자리가 있어서 선배가 불러서 가가지고 교수를 했든지 하여튼간에 교수가 된 사람 말이죠. 교수가 된 사람. 근데 교수 그 들어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미국에서도 박사 따고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교수가
그 담당하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 이거죠. 담당하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러면 이제 조교를 두면 되죠. 조교를 많이 두면 되잖아. 근데 조교를 많이 두면 되는데 교수가 먹고 싶은 건 많은 거야. 내가 한 이 정도는 먹어야겠어.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사실 교수에게 들어오는 투자금이라든가 있죠. 우리나라도. 근데 먹고 싶은 건 한 3천만 원 먹고 싶은 거야, 한 달에.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조교라든가 뭐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결론 자기의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아니 심지어 뭐 대학원생을 쓰더라도 점심을 사줘야 되고 뭐 그래서 하여튼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일단 당연히 대학원생을 갖다가 돈을 뺏기도 하지만 더 뺏겠지 다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 명의 교수가 100명의 학생을 갖다가 거느린다면은 한국 같으면은 거짓말 붙여서 1000명 이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수업을 하는데 수업하고 시험 점수 체크하고 뭐 애들이 에세이 써내면은 에세이 읽어야 되고 하는데 그 에세이를 다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씨발 안 읽고 결론 안 읽고 그냥 점수 준다는 거야 적당히. 아 그 새끼 태도 안 좋았으니까 글도 족같을 거야. 그러고 막 D 주고 C 주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죠 한마디로. 예? 아니면 저 대학원생이 7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대학원생이 어떤 A 학생하고 아는 사이야. 형, 우리 수업에 지금 조교로 들어와 있지, 형. 나 점수 좀 어떻게? 그런 것도 된다 이거죠. 그런 말도 들은 적 있어요, 제가. 미국에선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사실. 100%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존나 외웠던 사람이라서 사실 교수 자리에 들어가서 교수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해진 거야. 이 사람이 항상 학원의 수업을 갖다 듣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 줬는데 어느 날 내가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기까지는 하겠어. 그런데 없는 걸 갖다가 새로 찾아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당연히 하죠. 100%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상 하지 않았던 버릇이라서 미국에 있는 교수라든가 다른 나라 선진국 교수들에 비해서 월등히 능력이 떨어지다 이거죠. 새로운 걸 찾아내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연구한 걸 갖다가 이쪽에서 연구를 이제 다시 좀 더 이제 더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뭐 씨발 이번에 미분자인가 뭐 하여튼 존나 작은 원자보다 작은 미량이 어쩌고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연구한다 이렇게 개소리를 하던데 신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생각을 못 한다 이거지. 처음에 똑똑한 것 같아.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한번 해봐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학원 선생이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의 교수들이 하나를 갖다가 스스로 할 때 선진국의 교수들은 스스로 3개, 4개를 해버린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한국의 교수가 저게 좋은가 보다. 저게 요즘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럼 나도 한번 연구 좀 해야겠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연구를 또 연구하기 때문에 결론은 노벨상을 탈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이걸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 그러진 않고요. 자기가 궁금해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학생을 갖다 한 100명 정도 케어하는 교수가 그 연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학생을 1000명, 10배 이상 케어하는 교수가 그런 시간이 없죠. 그런 시간도 없고 원래부터 스스로 하는 걸 갖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블 펀치죠 한마디로. 그리고 또 한국의 교수들의 행정적인 일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교수들이 할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학 교수도 있고 시험을 채점하는 선생도 있고요. 따로 있어요 사실. 시험을 어떻게 다 채점을 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만들어주는 교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교수가 실제로 연구할 시간, 공부할 시간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공부할 시간, 연구할 시간이 많은 좀 힘이 센 교수가 있다. 그럼 그 사람 뭐 하느냐? 그 사람 골프 치죠. 애들 협박해서 똥 먹이고, 그 다음에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갔다 오고, 지금 집이, 지네 집 이사할 때 애들 불러서 이삿짐 나르게 하고, 결혼식에서 주차 요원하고, 뭐, 그리고 뭐, 책 출판하면 책 팔고, 아, 그러고 보니까 저는 미국에서 교수가 자기 책을 냈는데, 내 책을 사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신기하죠? 당연히 학생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뭘 교수가 뭐 내 책을 사줘 이런 거 그런 거 자체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교수들이 휴강을 많이 한다더라. 예? 교수들이 늦게 오기도 한다더라. 교수들이 빨리 나가기도 한다더라. 교수들이 아이들을 괴롭힌다더라. 똥을 먹인다더라. 골프를 잘 친다더라. 또 행정적인 일 때문에 교수들이 의외로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더라. 담당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또 공부할 시간이 없다더라. 또 반대로 내가 월급을 이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가 더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또 나름대로 힘들다더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 미국은 돈이 존나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돈을 갖다가 쌓아놓고 쓰지 않는 돈이 뭐 무지정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럼 대학교 한국의 거의 대부분 사립대학교죠. 그 대학교들이 내 돈 가지고 씨발 내가 돈을 갖다가 절약하던 내 맘 아니냐? 근데 계산기를 눌러보면은 학생들이 내는 학비가 있지 않습니까? 학비가 사립학교 학비 1,000만 원, 2,000만 원 내잖아요. 한 1년에 1,000만 원 넘게 내죠. 학비를 1,000만 원 내면 이제 곱하기 학생 수가 있겠죠. 낸 사람의 학생 수.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사립학교에다가 재정 지원을 해주죠. 1년에 얼마씩. 그게 존나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두 개를 합쳐. 두 개 합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동창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 기부를 하는 거야. 어떤 떡볶이를 팔던 할머니가 뭐 10억을 기부했다는 돌아가기 전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기부를 하는 거야. 그럼 세 개야. 세 종류죠. 기부 받은 거, 그 다음에 학생들 학비, 그 다음에 국가에서 받은 돈.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각 기업에서 좀 연구 좀 해달라고 연구 의뢰한 돈이죠. 이 장사죠, 한 거죠. 그 돈, 그리고 이제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돈 번 거, 한 5종류 되겠네요. 근데 이런 돈을 다 합치잖아요. 다 합치면은 학생들에게 투자한 돈 있잖아요. 투자한 돈. 그럼 이 돈을 갖다 학생들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뭐 반도 안 쓴다는 거 한마디로. 예? 그 나머지는 다 그냥 계속 노는다 이거지. 그러면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준 보조금하고 학생 학비는 다 써야 되잖아요. 기부금은 미래 어쩌고 한다고 절약한다 할지라도. 근데 이 사람들이 학생 학비만으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따져보면은 거의 학생 학비 이상을 잘 안 쓴다 이거지. 나머지는 다 미래를 위해서. 결론은 다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다 투자한다 이거죠. 학생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라든가 교수라든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 퀄리티가 훨씬 낫다 이거죠. 같은 돈을 가지고도 실제로는 미국이 더 잘 쓴다 이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수들도 선배 후배 따지잖아요. 뭐 선배 후배 순수 혈통이냐? 교수가 뭐 저 새끼는 저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 하버드. 쟤는 저기 지방대 서울대 지방대 서울대 아시겠죠? 이제 학사 석사 박사 아니면 학사 석사 박사 외국 박사 이렇게 네 가지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대 서울대 뭐 서울대 외국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들끼리 서울대 이런 애들만 딱 그러니까 서울대 외국대 요런 애들끼리만 논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무시한다든가
보면 뭐 딱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연대 나오더라도 연대 교수하고 서울대 나오면 서울대 교수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다, 뛰어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들끼리 뭉치다 보니까 다양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들끼리 이제 숨기죠. 모르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점점점 떨어진다든가. 그래서 노벨상이라든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똑똑하다 서울대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참을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외우는 것 같아요. 있는 걸 고지고대로 외운다 이거지. 그러나 뭐 당연히 조금은 똑똑하지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 똑똑하다는 게 어떻게 똑똑할 것이냐 그죠. 창의력이 있고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쏟아낼 수 있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아니면은 지혜롭느냐 이거죠. 지혜롭냐. 서울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이래요. 상당히 수급 꼴통이래. 그래 지금 국정교과서 얘기했는데 서울대 모든 교수들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할지 난 그건 좀 의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미국에서도 진짜 도널드 트럼프도 그런 건 반대할 것 같은데요. 어디 뭐 빨갱이도 아니고 무슨 국정교과서를 갖다가 너는 이걸 외워라. 알았지? 너 그 다음에 이거 외워라.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미국 같으면 벌써 박근혜 같은 경우는 CIA에 체포됐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북한 빨갱이라든가 중국 빨갱이, 러시아 스파이 아닐까? 미국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이 발상 자체가 위험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대니까 뭐 내가 무슨 상상을 하든지 신경 안 쓰거든요, 사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이 남의 생활이라든가 남의 자유를 갖다 해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죠. 그렇죠. 언어의 자유, 말의 자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의 자유가 있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고 그리고 남의 사생활이라든가 그 사람의 뭐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말이나 뭐 내뱉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받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이제 국정교과서, 뭐 올바른 교과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미국 같았으면 CIA가 와서 잡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박근혜를 갖다 유심히 지켜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빨갱이 아닌가? 이거 아무래도 빨갱이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이제 약점 하나 잡은 거죠 따지고 보면. 예. 하여튼 교수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환경적인 면도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문화적인 면. 그러니까 뭐 선후배, 돈으로 교수가 된다든가, 부잣집이 된다든가, 인맥을 위해서 교수가 된다든가, 이런 사람들. 또 교수가 돼서 계속 돈을 챙겨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돈을 계속 밑에 애들을 괴롭혀서 돈을 빼돌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유지가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결론은 한국 교수들의 수준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를 나온 애들보다 더 돌대가리가 되지 않을까. 아니 이제 외우는 건 잘하겠죠. 뭐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긴 잘하겠지. 근데 창의력 말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없는 걸 갖다가 발견을 해야지. 있는 걸 발견하는 게 무슨 공부입니까? 있는 걸 발견해. 맨날 있는 걸 발견해. 그거에 쇼핑이나 하면 되는 거예요. 쇼핑 그냥. 예, 길에서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있는 거 발견하는 거. 없는 걸 만들어서 팔아야죠. 그렇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